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도 어디 가서 물어보진 못하겠고 이것도 몰라? 라고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기환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저희 후배 컨설턴트를 모시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하시죠. 사장 입장에서 세무사님들, 노무사님들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제 일을 맡기는 건데 정확히 어떤 일을 맡겨야 되는 건지. 일단 세무사가 하는 일은 세금 관계에 대해서 대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세금 신고는 원래 내가 하는 게 맞죠. 세금 신고도 내가 하는 게 맞고, 기장이라고 하죠. 장부를 쓰는 거. 이 손익계산서도 매일매일 작성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매출을 얼마를 했는데 그 매출을 했더니 고깃값으로 내가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내 직원 월급으로 얼마를 줬고, 얼마가 남았고, 또 여기서 이자를 주고 났더니 내가 집에 와이프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하거든. 이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본인이 그걸 못 하잖아.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어디다가 뭘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대리해서 해주는 게 세무사님들이 해주시는 주 업무죠.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기장이라고 하죠. 기반적으로 기장. 장부를 기입한다. 그래서 기장 맡기시죠? 라고 물어보면,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간이사업자, 간이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는 거야. 이분들은 그러면 딱히 기장 업무를 맡기지도 않고 세금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아, 그걸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4,800까지는 아니어도 애매하게 높으면 저 같아도 간이로 하고 신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세금 안 내도 된다면서요? 그게 이제 사장님들의 고민이죠. 간이사업자가 일정 부분 매출을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지금 4,80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는 4,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하면 일반 과세 대상자로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게 복식부기 대상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이사업자가 일반 과세 대상자로 넘어가면서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거야. 일반 사업자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를 해라. 이게 일반 사업자고, 일반 사업자 넌 세금을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기장을 해. 이 기장이라는 게 복식부기. 그전에는 단순 기장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거 넘어가기 싫으니까 이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야. 여러 개로 4,800만 그렇지. 되게끔. 그렇지. 간이사업자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부가세를 안 내도 돼. 부가세가 얼마야? 부가세가 10%라고. 부가세 10%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매출이 4천만 원이면 400만 원이 부가세인데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 사업에서 10%는 엄청 큰 거니까. 근데 일반 시장 가면 간이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을 다 쪼개요. 근데 그 매출을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내가 옆에 똑같은 이불 가게가 있고 우리 이불 가게가 있어. 나는 여기다가 간이사업자하고 내가 세금을 10%를 안 내도 된다고 하면 난 10%를 깎아줄 수 있어, 고객한테. 이건 엄연히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가지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느 정도 내가 진짜 아예 매출을 팍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편하게 간이사업자였는데 매출이 올라서 그 경계를 내가 조금 넘었어요. 넘었으면 내가 일반 사업자입니다. 제가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출 신고가 들어가니까 사업자 소송이 다시 받게 되죠, 자동으로. 네. 어. 아무튼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거는 간이사업자들을 맡길 필요가 없고 단순이니까. 일반 사업자도 매출 웬만큼 없을 때는 안 맡겨도 돼요. 아예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 세금 신고는 부가세 신고라는 걸 해요. 7월 달이랑 1월 달에. 그 부가세 신고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매출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매출 신고를 하면서 내가 6월 달에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 그 재무제표라는 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우리가 1년치 이 정산을 딱 해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못 하잖아. 어렵지. 본인이 못 하니까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거지. 근데 기장이라는 건 내가 매달 기장을 하는 거거든.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매달 맡길 필요가 있을 거고, 매출이 뭐 해봐야 뭐 1억, 2억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신고할 것도 별로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뭐 세금 맞아봐야 맞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세무사님한테 부가세 신고만 해주세요. 아니면 마지막에 결산만 해주세요. 6월 달에 재무제표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몇십만 원만 내고 끝내는 거죠. 프리랜서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제가 전화번호부에서 동네에 가까운 세무사님 찾아서 아무한테나 맡겨도 아까 말씀하신 부가세 신고나 세금 신고나 기장을 만드는 거는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작다라고 했을 땐 세금 신고나 기장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작으니까 더 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할 게 많이 없으니까? 작으면 나한테 돈이 돼야 안 돼요. 수수료가 적죠. 내가 매출 1억 해요. 매출 1억 하는데 내가 월 기장료로 20만 원씩 못 주잖아.
내가 해봐야 매출 1억 하면 내가 벌어가는 게 1년에 2천만 원 번다고 해볼까? 2천만 원 버는데 기장료 내가 20만 원씩 해가지고 240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조종료까지 해서 한 3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300만 원을 내야 되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힘들죠. 그럼 나는 조금밖에 줄 수 없겠죠. 3만 원, 5만 원 주려고 하겠지. 그럼 담당자 입장에서는 얘는 해봐야 나한테 3만 원, 5만 원이야. 아니면 이건 내 고객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신고를 안 해. 그럼 그때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내가 신경 써서 해줄 이유도 없고 그게 현실적인 세무사님들의 어려움이겠죠. 좋은 세무사를 찾는 방법, 돈을 제대로 주면 된다.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세무사님의 꼼꼼함이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꼼꼼함이고 두 번째로는 실력이겠죠. 그리고 기장을 세무사가 하지 않아요. 그럼 세무사님들은 뭐 하세요? 세무사님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분들이 다 해온 결과물을 검수를 해야죠. 원래는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검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검수를 안 한 경우가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만 이 조그만 업체에서 세금 잘못해봐야 얼마가 잘못될 거며 내가 이걸 신경 쓰는 순간 나는 내 시간을 버리니까 대부분 검수를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린다고요. 여직원이 한 대로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경제의 논리 속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장료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신경 써줄 수 있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들끼리 경쟁하면서 기장료를 확 낮춰놨어. 경쟁이 심하니까. 하향 평준화를 시켜놓은 거야. 기장료가 10년 전의 기장료랑 지금 기장료랑 오르지를 않았어요.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고 사무실 비용은 올랐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무사는 그 업무를 제대로 해줄 리 만무하죠. 그분들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더 저가로 가든지 아예 고가로 가든지 기장만 봤을 때는. 이제 아예 저가로 가는 뭐 진짜 3만 원씩 기장 받아서 하는 걸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식당 뭐 이런 것만 다 모아가지고 여직원들 쭉 앉아있고 프로그램으로 쭉 돌린 다음에 클릭 몇 번만 해서 기장 완료시키고 공장 돌린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3만 원, 5만 원짜리 기장을 엄청나게 받아서 정말 저가로 벌크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는 진짜 하나만 특성화 시킬 거야 라고 해서 내 특정 분야는 뭐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어필하는 거죠. 왜냐면 똑같은 거 한 10개만 해보면 웬만한 패턴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전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럼 제대로 하는 걸 내가 하나 꼽아서 전 의사 전문이에요. 난 전자상거래 전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세무사 찾는 법은 적당히 괜찮은 가격을 주고 그러니까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깎으면은 안 좋아요. 그리고 기장하는 그 여직원들도 내가 이제 한 50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봐봐. 그럼 여기 50개 관리하는데 표에 옆에 얘가 얼마짜리 기장료를 내는 업체인지 알아요. 사람인지라 그거 보고 응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자료도 늦게 주고 하는 이유가 경제 논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래.